지금 한국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떠오르고 있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스트롯4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남긴 젊은 트로트 가수 홍성윤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아직도 그녀의 무대를 이야기합니다. 가야금을 직접 연주하며 노래를 시작하던 순간 방송을 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이 무대는 평범한 참가자의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전통 국악의 깊은 울림과 트로트의 감성을 동시에 담아낸 그 목소리는 단순한 오디션 참가자를 넘어 새로운 음악인의 탄생을 예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홍성윤은 치열한 경쟁 끝에 미스트롯4에서 최종 3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 홍성윤의 이름은 행사 시장과 방송가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전국 각지의 축제와 공연 무대에서 그녀를 초청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고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방송에서도 그녀의 출연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팬덤 역시 빠르게 성장하며 공연장마다 그녀의 이름을 외치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럽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미스트롯4 이후 홍성윤의 행사 출연료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리고 현재 그녀의 월 수입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트로트 시장에서 행사 출연료는 가수의 인기를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가수들은 방송 직후 행사 시장에서 몸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악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스타일로 주목받은 홍성윤 역시 같은 흐름을 타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단순히 행사비나 수입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국악의 길을 걸어온 홍성윤이 어떻게 트로트 무대에 도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미스트롯4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스타가 되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 그녀의 인기가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지, 행사 출연료와 방송 출연료, 그리고 현재 추정되는 월 수입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홍성윤은 단순히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로 남을까요? 아니면 국악과 트로트를 잇는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스타로 자리 잡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홍성윤의 음악 인생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3월 26일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나이부터 전통 음악과 가까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성인이 된 이후 음악을 시작하는 것과 달리 홍성윤은 어린 시절부터 국악이라는 깊은 예술 세계 속에서 음악적 기반을 다져온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소리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 역시 그녀의 재능을 일찍 알아보고 음악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국악과의 인연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길이 되었습니다. 홍성윤은 대전동 초등학교를 거치며 음악적 기초를 다졌고 이후 대전 은호송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더욱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그녀는 전통 음악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인 창법을 배우며 국악인으로서의 기초를 탄탄히 쌓아갔습니다. 중학교 시절은 그녀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학생이 아니라 전통 음악을 깊이 이해하는 음악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연습과 훈련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국악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후 홍성윤은 국악 전문 교육기관인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한국음악과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한국전통예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수많은 국악인들이 이곳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음악적 역량을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특히 홍성윤이 선택한 전공은 가야금 병창이었습니다. 가야금 병창은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동시에 노래를 부르는 매우 난이도가 높은 전통 음악 장르입니다. 연주와 창법을 동시에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의 훈련과 높은 음악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분야에서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단순한 노래, 실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섬세한 가야금 연주와 정확한 장단 감각, 그리고 깊은 감정 표현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홍성윤은 이러한 어려운 장르를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자신의 전공으로 완성해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다양한 무대 경험을 통해 실력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학교 공연과 전통 음악 무대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국악인으로서의 무대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그녀가 어떤 무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홍성윤은 서울예술대학교 한국음악과에 진학하며 국악 공부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국악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배우며 보다 깊이 있는 음악적 연구와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 그녀는 단순한 연주자나 소리꾼을 넘어 하나의 음악인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 음악의 역사와 구조 그리고 표현 방식을 깊이 공부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또한 홍성윤은 판소리 명창 안숙선이 이끄는 판소리 보존회에서 판소리를 전수받으며 전통 예술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 과정이 아니라 한국 전통 음악의 맥을 이어가는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가야금 산조와 병창 전통의 전수자로서 활동하며 전통 음악의 계승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동해안 별신굿 전수자로서 무속 음악 분야까지 배우며 전통 예술의 다양한 영역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홍성윤의 음악 인생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길과는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년간의 국악 수련을 통해 쌓아온 탄탄한 음악적 기반은 그녀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국악이라는 깊은 뿌리가 훗날 미스트로세포로 무대에서 그녀를 다른 참가자들과 완전히 차별화시키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하지만 홍성윤의 음악 인생이 처음부터 트로트로 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전통 국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 도전이 훗날 그녀를 미스트로스포로 무대로 이끌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홍성윤이 트로트 무대에 도전하게 된 과정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음악 인생은 처음부터 트로트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전통 국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고자 하는 실험과 도전 속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서울예술대학교에서 국악을 공부하던 시기 홍성윤은 단순히 전통음악을 계승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통음악을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점점 더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그녀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젊은 국악인들과 함께 창작 국악팀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 팀의 이름은 윤술이었습니다. 윤술은 햇빛이나 달빛이 물 위에 비쳐 반짝이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로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반짝이게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윤술팀은 전통 국악의 선율과 현대 음악의 요소를 결합한 창작 음악을 선보이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가락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성윤은 단순한 연주자나 보컬을 넘어 창작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음악의 구조를 고민하고 전통 선율을 어떻게 현대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지 연구하며 음악적 시야를 넓혀갔습니다. 윤슬팀은 이러한 창작 활동을 통해 점차 음악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말 창작 가요제에 참가하면서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 대회는 우리말을 활용한 창작 음악을 발굴하기 위한 음악 경연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이 참여하는 자리였습니다. 윤슬팀은 전통 국악의 정서와 현대적인 음악 구성을 결합한 곡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히 전통 음악을 보여주는 공연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음악적 실험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이 공연은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윤술팀은 이 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 수상은 홍성윤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자신의 음악을 직접 창작하고 무대에서 선보이며
대중과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은 그녀의 음악 인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더 넓은 대중과 만날 수 있는 무대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최근 트로트 시장은 세대를 넘어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고, 다양한 음악적 배경을 가진 가수들이 새로운 스타일의 트로트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홍성윤은 이 무대가 자신의 음악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악을 기반으로 한 자신만의 음악 스타일을 트로트라는 대중적인 장르와 결합한다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무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국악의 길을 걸어온 젊은 음악인이 대중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전통 음악계에서는 대중 음악 무대로의 진출을 부담스럽게 보는 시선도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성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쌓아온 국악의 기반을 통해 다른 참가자들과는 전혀 다른 무대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미스트롯스워러 예선 무대에서 홍성윤이 처음 등장한 순간 많은 사람들은 아직 그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대가 시작되고 가야금의 첫 선율이 울려 퍼지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야금을 직접 연주하며 노래를 시작한 그 무대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전통 국악의 깊은 울림과 트로트의 감성이 동시에 흐르는 그 무대는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참가자는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트로트 가수가 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스트롯4 예선 무대에서 홍성윤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아직 그녀의 이름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야금의 선율이 무대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마이크 하나만 들고 노래를 시작하는 것과 달리 홍성윤은 가야금을 직접 연주하며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전통 국악의 깊은 울림과 트로트의 감성이 동시에 흐르는 무대는 단숨에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야금 연주어와 노래를 동시에 소화하는 공연은 결코 쉬운 무대가 아닙니다. 연주와 보컬을 동시에 완벽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집중력과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홍성윤은 흔들림 없는 연주와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무대를 이끌었습니다. 섬세한 가야금 선율 위에 얹힌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감정을 담아내며 무대 전체를 압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무대는 심사위원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참가자가 아니라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무대를 만들어낸 음악인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홍성윤은 마스터 전원에게 합격을 받으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그녀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선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만큼 본선 무대에서는 더 큰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따라왔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그녀의 다음 무대를 기대했고, 심사위원들 역시 홍성윤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연이 진행될수록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본선 1차전에서 진행된 팀 미션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개인 무대에서는 뛰어난 평가를 받았던 홍성윤이지만 팀 미션은 전혀 다른 형태의 경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팀 미션에서는 개인의 실력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호흡과 완성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여러 참가자들이 함께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각자의 역할을 조율하는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예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참가자일수록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홍성윤 역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큰 압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컬 트레이너로부터 예상보다 냉정한 평가를 받기도 했고, 팀 전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스타일을 조절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선에서 강력한 참가자로 주목받았다는 사실. 역시 그녀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홍성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더욱 치열하게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어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경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음악인인지 보여주기 위해 무대에 서고 있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본선 무대에서 홍성윤은 감정 표현이 매우 중요한 곡을 선택했습니다. 이 곡은 단순히 가창력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노래였습니다. 곡이 담고 있는 시대적 배경과 감정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래 연습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곡의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고 그 시대를 다룬 영화와 자료들을 찾아보며 감정적으로 몰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무대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홍성윤은 절제된 표현과 깊은 감정을 담아 노래를 전달했고, 관객들은 그 무대에 깊이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경연 결과에서는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지만 그녀의 무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대표단의 선택을 통해 홍성윤이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 같은 결과가 아니라 그녀의 무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부활은 홍성윤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녀의 무대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연이 후반부로 갈수록 그녀의 무대는 점점 더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야금을 활용한 무대 연출과 국악적인 창법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트로트와 결합되었고, 그녀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의 무대가 만들어졌고, 이는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결국 홍성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미스트롯4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결과는 단순한 순위를 넘어 그녀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국악을 기반으로 한 젊은 음악인이 트로트 무대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홍성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 그녀의 이름을 찾는 곳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스트롯4가 끝난 이후 홍성윤의 인기는 눈에 띄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준 탄탄한 가창력과 국악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무대 스타일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가야금을 직접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무대는 트로트 오디션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꾸준히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직후 가장 빠르게 나타난 변화는 바로 행사 섭외였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에게 있어 행사 무대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지역 축제와 문화 행사, 그리고 기업 행사 등 다양한 무대에서 가수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아질수록 행사 요청 역시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홍성윤 역시 미스트롯4 이후 전국 각지의 행사 무대에서 초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축제나 지역 문화 행사에서 그녀의 무대를 요청하는 경우가 빠르게 증가했고, 방송을 통해 그녀의 무대를 인상 깊게 본 관계자들이 직접 섭외에 나서는 경우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무대에서 홍성윤은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트로트 무대뿐만 아니라 국악적인 색채가 담긴 공연도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야금을 활용한 공연과 전통적인 창법이 어우러진 무대는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공연장의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대는 특히 지역 축제나 문화 행사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음악 요소와 대중적인 트로트가 결합된 공연은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에게 동시에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연 현장에서 관객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행사 활동과 함께 방송 출연 역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음악 관련 방송에서 홍성윤을 초청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연 당시의 이야기와 무대 비하인드, 그리고 국악을 기반으로 한 그녀의 음악 이야기를 소개하는 방송들이 이어지며 대중과의 접점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과 공연 무대 역시 그녀의 활동 영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방송과 라이브 공연을 오가며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 공연에서는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곡들을 선보이며 자신의 음악적 매력을 더욱 넓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이어지면서 팬덤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홍성윤의 팬들은 공연장과 방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그녀의 무대 영상과 활동 소식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팬덤의 이름인 해피웨이는 프로그램 종료 이후 빠르게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연과 방송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팬들의 존재는 홍성윤이 앞으로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트로트 팬들이 홍성윤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국악을 기반으로 한 음악적 색깔과 비교적 젊은 이미지가 기존 트로트 시장과는 다른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행사와 방송 활동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홍성윤의 행사 출연료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하는 점입니다. 트로트 시장에서 행사 출연료는 가수의 인기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가수들은 방송이 끝난 이후 행사 시장에서 몸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스트롯4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한 홍성윤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꾸준히 행사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녀의 행사 출연료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리고 행사와 방송 활동을 모두 합쳤을 때 그녀의 월 수입은 어느 정도 규모에 이르고 있을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에게 있어 가장 큰 수입원 가운데 하나는 바로 행사 공연입니다. 방송 출연이나 음원 활동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분야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행사 무대입니다. 지역 축제 문화 행사, 기업 행사 등 다양한 무대에서 가수들을 초청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행사 섭외는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미스트롯4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은 홍성윤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행사 시장에서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이후 그녀를 초청하려는 행사 관계자들이 늘어나면서 공연 요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홍성윤의 행사 출연료는 1회 기준 약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신인 트로트 가수로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금액으로 평가됩니다. 미스트롯4를 통해 얻은 인지도와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이 행사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녀의 공연은 단순한 트로트 무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금을 직접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공연은 다른 가수들과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독특한 공연 스타일은 행사 무대에서 관객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나 문화 행사처럼 규모가 큰 무대에서는 출연료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연 규모와 행사 성격에 따라 출연료가 1,0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업계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행사 수입과 함께 또 하나의 수입원은 방송 출연입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예능 프로그램이나 음악 방송에 출연할 경우 일정한 출연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로트 가수들의 방송 출연료는 프로그램의 규모와 가수의 인지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성윤 역시 미스트롯4 이후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과 음악 관련 방송, 그리고 지역 방송 등에 출연하며
꾸준히 대중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 활동은 단순한 수입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자신의 음악과 매력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사 활동과 방송 출연을 모두 고려했을 때 홍성윤의 월 수입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그녀의 활동 규모를 기준으로 월 수입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행사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현재 알려진 행사 출연료 수준과 행사 횟수를 고려했을 때 한 달에 약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 축제와 문화 행사, 그리고 기업 행사 등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수익 규모는 달라질 수 있지만 꾸준한 행사 활동만으로도 상당한 수입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방송 출연과 기타 활동 수입이 추가됩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 음악, 방송 출연, 라디오,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공연 관련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합치면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면 현재 홍성윤의 전체 월 수입은 약 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활동량과 행사 일정, 그리고 방송 출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미스트롯4 이후 빠르게 상승한 인지도와 활발한 활동을 고려할 때 앞으로 수입 규모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홍성윤을 단순한 트로트 신인이 아니라 차세대 국악 트로트 스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음악적 기반입니다. 가야금 병창을 전공한 국악인 출신이라는 점은 트로트 시장에서도 매우 차별화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통 음악에서 다져진 발성과 표현력은 무대에서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국악적인 창법과 감정 표현은 그녀의 무대에 깊은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젊은 세대의 트로트 가수라는 점도 큰 장점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트로트 시장은 다양한 연령대의 팬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홍성윤은 젊은 감각과 전통 음악의 깊이를 동시에 갖춘 가수로서 새로운 세대의 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팬덤 역시 그녀의 미래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꼽힙니다. 팬덤 해피웨이는 방송 이후 꾸준히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공연과 방송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그녀의 활동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홍성윤의 출연료는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녀는 국악과 트로트를 잇는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스타로 자리 잡게 될까요? 전통음악의 깊은 뿌리와 대중음악의 매력을 동시에 가진 젊은 가수 홍성윤. 앞으로 그녀가 어떤 무대와 음악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